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시인협회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그리고 재단법인 설악만해 사상실천선양회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는 한국시인대회 한국시 미래콘서트 시인들 무산을 만나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설악 무산 조오현 스님께서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난 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참으로 무상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무산 스님을 추모하면서 스님의 대표시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절간 청개구리. 어느 날 아침 게으른 세수를 하고 배아에 물을 버리기 위해 담장가로 갔더니 때마침 풀숲에 앉았던 청개구리 한 마리가 화들짝 놀라 담장 높이만큼이나 벌짝 뛰어오르더니 거기 담쟁이 덩굴에 살푼 앉는가 했더니 어느 사이 미끄러지듯 입 뒤에 바짝 엎드려 숨을 할딱거리는 것을 보고 그놈 참 신기하다. 그놈 참 신기하다. 감탄을 연거푸했지만 그놈 청개구리를 제하여 시조 한 수를 지어보려고 며칠을 끙끙거렸지만 끝내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놈 청개구리 한 마리의 삶을 이 세상 그 어떤 언어로도 몇 겁을 두고 찬미할지라도 다 찬미할 수 없음을 어렴풋이나마 느꼈습니다. 산창을 열면 화엄경 펼쳐놓고 산창을 열면 이름 모를 온갖 새들 이미 다 읽었다고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로 포롱포롱 날고 풀잎은 풀잎으로 풀벌레는 풀벌레로 크고 작은 푸나무들 크고 작은 산들 짐승들 하늘 땅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생명들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하나로 어우러져 몸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 다 보이며 저마다의 머금은 빛을 서로 비춰 주나니 내 삶은 헛걸음. 간혹 대낮에 몸이 흔들릴 때가 있다. 땅을 짚어봐도 그 진도는 알 수 없고 그럴 땐 눈앞의 돌도 그냥 헛보인다. 언젠가 무슨 일로 홍릉 가던 길목이었다. 산 사람 큰 비석을 푸석돌로 잘못 보고 발길로 걷어차기도 했다. 또 한 번은 종로 종각 그 밑바닥에서였다. 누군가 내버린 품처없는 한 장 동문. 그 막상 다 읽고 나니 내가 대역죄인 같았다. 그 후론 정말이지 몸조심한다마는 진도가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흔들리고 따라서 내 삶도 헛걸음 헛보고
헛짓는다. 침묵. 아무리 어두운 세상을 만나 억눌려 산다 해도 쓸모없을 때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나 또한 긴 역사의 궤도를 바친 한 토막 침묵인 것을, 연대인 것을, 영원한 고향으로 끝내 남아있어야 할 태백산 기슭에서 썩어가는 구루터기여, 사는 날 지축이 흔들리는 진동도 있는 것을 보아라. 살기 위하여, 다만 살기 위하여 얼마만큼 진실했던 뼈들이 부러졌는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묻혀 사는가를, 비록 그게 굴림에 의한 노역일지라도 자칫 붕괴할 것만 같은 내려앉은 이 집안을 끝끝내 받쳐온 이 있어 하늘이 있는 것을, 역사가 있는 것을. 나의 삶, 내 평생 찾아다닌 것은 선의 바닥줄, 시의 바닥줄이었다. 오늘 얻은 결론은 시는 나무의 점박이 결이요, 선은 나무의 고든 결이었다. 먼 곳에서 오신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데이비드 맥켄 전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한국에 1966년에 평화봉사단으로 와 있었어요. 안동에 있었습니다. 2년간.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가서 그 한국 문학 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무산 스님은 맥켄 교수님도 잘 아시는데 오늘 이 행사가 시인들 무산을 만나다 이런 행사거든요. 네. 이 행사를 보시는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Was a very powerful force there in the mountains. Maybe he has that 풍수, 풍수. 예. the strength of it, and the way of the poet, and the way of the Buddhist practice. But he was so encouraging, 예. telling me, 예. keep at it, keep at it. 예. Yes. 길을 받아라고 백담사가 아주 풍수적으로 기가 센 곳이더라 이거죠. 네, 네. 길을 받아라고 무산 스님께서 맥켄 교수님에게 길을 많이 실어 주셨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우리 맥켄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무산 스님의 시 저희들께 낭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득한 성자. 하루라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까고 죽는 하루살이 때,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전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 사랑했던 날 너를 잡아
내 심장도 뛰고 있었다. 그날이 어제 같아. 구석구석에 너의 얼굴이 짙도록 보고 싶은데 태워도 모자라. 아픈 사랑아 차라리 보내자. 행복을 빌자. 그래 이겨 나도 살 수 있잖아. 사랑했던 날 너를 잡았던 손가락 마디마디에 내 심장도 뛰고 있었다. 그날이 어제 같아. 구석구석에 너의 얼굴이 미치도록 보고 싶은데 버리고 버려도 채워져. 아픈 사랑아 차라리 보내자. 행복을 빌자. 그래 이겨 너도 살 수 있잖아. 태워도 모자라. 아픈 사랑아 차라리 보내자. 행복을 빌자. 그래 이겨 나도 살 수 있잖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아름답네요. 가는 세월이 진짜 아까워서. 나는 아직 사랑할 나이고 난 폼 잡을 나이인데 왜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냐? 가지마. 이 오빠가 너무 숨이 차다. 그 세월을 따라가려니까. 이 언니가 너무 숨이 차다. 뭐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곱비 보내드립니다. 곱비. 자, 가볍게 박수 치시고. 곱비를 잡아, 곱비를 잡아, 곱비를 잡아, 곱비를 잡아, 곱비를 잡아, 곱비를 잡아. 잡아 곱비를 잡아. 가는 세월 곱비를 잡아. 아쉽잖아 나 정말 싫잖아. 이렇게 보지는 마. 아직 매력있고 봄잡을 나인데 저 세월이 심술 부려 어서 가자 하네. 세월아 너무 빨리 가지를 마라. 이 오빠가 너무 숨차다. 곱비를 잡아, 곱비를 잡아, 곱비를 잡아, 곱비를 잡아, 곱비를 잡아, 곱비를 잡아. 잡아 곱비를 잡아. 가는
가는 세월 고삐를 잡아 웃고 있잖아 울기는 싫어 내 사랑 놓치기 싫어 아직은 매력 있고 사랑할란데 첫 세월은 핑계만 자꾸 가려하네 세월아 너무 빨리 가지를 마라 이 언니가 너무 심차다 아직은 매력 있고 봄잡을란데 첫 세월은 핑계만 자꾸 가려하네 세월아 너무 빨리 가지를 마라 이 언니가 너무 심차다 자 이 오빠 이 오빠가 너무 심차다 고삐를 잡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신 정현종 선생님을 모시고 시와 함께 살다라는 주제의 강연과 자작시 이슬 낭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까 하고 생각을 물론 해놨습니다만은 그냥 모두들 또 시인이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같이 시를 쓰는 동업자로서 뭔지 서로 참고가 될 그런 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체험 몇 개 가지고 시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게 좋은 시가 되고 되느냐 그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사실은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시로도 썼습니다만은 시골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았어요. 그랬는데 늘 그 뒷산에 나무 하러도 가고 뭐 또 놀러도 가고 그 새도 잡으러 가고 이러다가 생전 처음 그냥 어린 시절이니까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그 솟아나는 샘물을 거기서 봤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샘물이 솟아날 때 궁형 궁융 그죠? 궁융형으로 솟아나지요. 그래서 그걸 시로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수십 년 뒤에 그 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샘물길이 노래라는 거는 뭐 어린 시절 이후에 아마 40-50년 뒤에나 쓰여진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 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라는 거는 우리의 정신을 마음을 위로 솟아오르게 하는 것. 뭐 한자로는 고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제 자신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고유하다고 할지 그런 그 실론 비슷하게 옛날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이렇게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것이 저는 예술, 시를 비롯해서 예술 전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 속의 이미지, 솟아오르는 샘물이 그 시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마음을 샘솟게 한다고 또 썼습니다. 거기다가 그 솟아오르는 샘물이
그것이 저는 시가 하는 일이 아닌가. 아마 영원히 그럴 겁니다. 이 세상에 시가 있는 한은 그게 영원히 시가 하는 일이 아닐까.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가지고 읽은 책 중에 아마 여기 시인들이 있으니까 뭐 다 읽으셨을 겁니다. 가스통 바슬라르라고. 저는 이 바슬라르 없으면 어디 가서 이제 얘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바슬라르 얘기인데 공기가 꿈이라는 거를 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 비슷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로 솟는다는 거. 예. 그러면서 그 공기라는 원소의 성질 그런 걸 얘기하면서 시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대목 중에서 대단히 이 독특하고도 정말 그 좋은 그런 어휘가 뭐냐면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주는 거, 우리한테 주는 거, 우리 정신, 그건 정신을 이렇게 그야말로 고양하고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라고 하는 거는 그 상승이라고 하는 참조 충만을 가진다는 말도 하고 또 공기의 혁명 이런 말도 합니다. 공기의 혁명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합니다. 또 제가 그동안 한 얘기 중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단어 중에 그 가벼움이라는 거. 가벼움이라는 건 물론 뭐 경박혹은 물론 거리가 있는 겁니다만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비상 나는 거, 이 비상을 그 행복의 한 그 아주 전형으로 또 얘기하는 것도 또 바슬라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러한 그 것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어떤 비상, 위로 솟는 거, 가벼움 이런 것들이죠.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 보낸 거를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아까 그 샘물을 봤다는 그런 섬, 그거 하나 본 게 그 사람의 일생 동안에 그 사람의 정신의 질이라고 할까? 그런 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그때 어린 시절 겪은 건 그것뿐만이 또 아니라 또 한 가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어린 시절에 말이죠. 우리가 노동력이었어요. 아직 초등학교 뭐 1, 2학년 무렵에 전부 물지개를 지고 우물에서 물을 져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지개 지고 뭐 나무지개 지고 이 요만한 어린애가 그냥 무거운 일만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 가벼움에 대한 어떤 뭐 실론이라고 할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게 아닐까 하고 제 자신을 스스로 정신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나 그런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게진 체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우물 그 물길러 갔다가 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애들은 물길러 갔다가 물만 길어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뭐 소리 지르면 거기는 웅 하고 울립니다. 그 재미, 애들 장난을 그렇게 치는데 그 우물을 들여다보면 그 우물물에 내가 비치잖아요. 바로 그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또 바슬라르입니다. 이거는 물과 꿈이라는 책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 나르시즘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기적 나르시즘 이거는 병든 나르시즘이라는 거죠. 이기적 나르시즘. 또 하나는 우주적 나르시즘. 나르시시즘이라고도 하고 둘 다 써요. 근데 짧은 걸로 하는 게 더 경제적이죠. 나르시즘. 우주가
말하자면 자기를 우주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입니다. 신은요, 이것도 제 저겁니다만은 또 바술라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주적인 그런 그 배경, 느낌 이런 게 역시 있는 시인들이 역시 좋은 시를 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또 한번 해보게 되지요. 시가 하는 일 역시 사실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 시적 시간이라고 명명을 해봅니다. 시적 시간인 게 뭐냐? 다른 시간하고 뭐가 다르냐?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런 얘기를 또 썼습니다. 매 순간이 태초다. 태초가 옛날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매 순간이 태초다. 모든 발걸음이 태초다. 그 비슷한 그런 얘기를 썼어요, 시에다가. 아마 여기 혹시 초현실주의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초현실주의자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시작 사랑 그런 겁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의 키워드가 시작, 시작, 비기닝. 처음 시작한다 할 때 시작입니다. 시 쓰는 시작이 아니고 그 시작과 사랑 이러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그 키워드였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뭘 조금 알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초현실주의자들도. 시 쪽에는 물론 별로 그렇게 신통한 시가 없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만은 미술 쪽이 근사하죠. 초현실주의도 미술 쪽이. 하여간 그런 어떤 그 태초 감각, 우리는 사실은 매 순간이 태초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시가 하는 일이고요. 그만 말씀을 끝내고 시를 한 편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슬이라는 시입니다. 이게 제가 이 시를 낭독을 사방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럴 때 이 시를 잘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말하자면 리드미컬해요. 그래서 운율, 선율, 운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읽습니다. 강물을 보세요 우리들의 피를, 바람을 보세요 우리의 숨결을, 흙을 보세요 우리들의 살을, 구름을 보세요 우리의 철학을, 나무를 보세요 우리들의 시를, 새들을 보세요 우리들의 꿈을, 곤충들을 보세요 우리의 외로움을, 지평선을 보세요 우리의 그리움을, 꽃들이 산매를 우리의 기쁨을. 어디로 가시나요 누구의 몸속으로, 가슴도 두근두근 누구의 숨속으로, 열리네 저 길의 무한. 나무는 구름을 낳고 구름은 강물을 낳고 강물은 새들을 낳고 새들은 바람을 낳고 바람은 나무를 낳고, 열리네 서늘하고 푸른 그 길, 취하네 어지럽네 그 길의 휘몰이, 그 숨길 그 물길 한 줄기 혈관, 그 길 크나큰 거미줄, 거기 열매 열은 한 방울 이슬, 진공이 묘위로 가네. 태양을 삼킨 이슬 마녀의, 바람이 굴려 만든 이슬 마녀의, 번개를 구워 먹은 이슬 마녀의, 한 방울로 모인 마녀의 즙, 천둥과 잠을 자 천둥을 벤 이슬, 해왕성 명왕성의 거울 이슬, 벌레들의 내장을 지나 새들의 목소리에 굴러 마침내 풀잎에 맺힌 이슬.
네,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우리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태주 시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자작시 낭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태주.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마한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 또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감사합니다. 예, 나태주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한국시협의 저의 직전 회장이십니다. 저도 우리 나선배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시간부터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협 회원들의 시낭송 프레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시협 최금여 부회장과 박무웅, 안지연, 김종태, 우정현 시인의 순으로 자작시 낭송이 이어지겠습니다. 최금여 부회장 모시겠습니다. 자화상 최금여. 기생이 되려다 못된 년들이 글을 쓴다는 김동리 선생님의 말씀으로 화끈 달아오르는 내 얼굴. 그렇다. 느지막하게 내린 신기로 굿을 치고 다니는데 선무당 사람 잡는 소리가 등을 훑어내리고 옷 속으로 식은땀 쭉쭉 흐른다. 애무당 하루라도 날춤을 추지 않으면 아쟁이 대금 소리에 삭신이 아프고 저려서 색색이 옷 차려입고 신바람을 맞으며 동서남북 발길 안 닿는 데 없다. 세상만사 굿 한 방이면 끝나는 듯 작두날 위에서 물구나무 서며 신기 휘두르니 위태위태하다. 소리도 배워 사솔도 익혀 한거리 제끼면 구경꾼도 모여들어 신기한 듯 늦게 배운 도둑질이 가여운 듯 박수도 쳐주어 신명 끌어넘치는 기생 못된 선무당이여. 고맙습니다. 나무가 늙지 꽃이 늙더냐. 지금도 피고 있을까. 기울어져가는 초가를 환하게 바치던 그 백명년 한 그루. 이 봄에도 발열과 발진으로 꽃망울 맺고 쉬고 떫은 여름을 생각하며 툭툭 녹익은 향기를 떨굴 생각을 하며 지금도 피어 있을까. 유년의 봄날 32박 쓸쓸한 소나무집 훤칠한 처녀가 뽑아다 준 백목련 한 그루. 내 마음에서 뽑혀나간 구덩이 하나 남기고 환한 얼굴처럼
온통 봄을 쏟아내던 지금도 그 울타리를 두근두근 회하고 있을까? 무심히 걸어두고 떠나온 네버이나 강산이 변한 오를 백목련 한 그루 아직도 훤칠한 얼굴로 피어 있을까? 보아라 만인들아, 툭툭 주름 터뜨리며 나무가 늙지 꽃이 늙더냐.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미래는 아니길 바랐다. 안지은. 너에겐 늘 좋은 냄새가 나. 그러자 라일락이 만개한 골목. 이 골목에는 내가 숨을 곳이었고 담벼락에 기대어 숨을 참았다. 막다른 골목은 왜 어둠이 짙게 깔릴까? 나는 벽을 더듬으며 조금씩 걸었다.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 믿었다. 너는 냄새를 잘 알아채는 사람이구나. 그게 라일락을 이 골목에서 가장 푸르게 만들었다. 나는 푸른 것들이 무서워. 오늘 내일의 빛깔을 생각하다가 아니야, 그건 너무 거대해. 일출일몰만 생각하기로 하자. 쌓인 생각더미들 위로 하루살이 때가 달려들었다. 나는 뒤로 낮아빠지면서 저렇게 돌진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하며 숨을 터뜨렸다. 헐떡이는 숨만큼 간결하고 강렬한 것이 골목에 만개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태입니다.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늦은 꽃 김종태. 남몰래 조금은 늦은 것들이 있다. 늦게 온 것들은 고요하고 스산하다. 철쭉도 다 간 시절에 자줏빛 등불 밝힌 자목련이 지키는 이슬 내린 화단에 앉아 내 생에 너무 일찍 사라진 인연과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온 인연을 생각한다. 꽃의 소식에 밖을 향한 눈을 감는다. 사랑하고 이별하는 순서를 정하듯이 누가 꽃들의 호시절을 정하였을까? 따스한 햇살 없이 피고 지는 꽃 있듯이 행불행을 훌쩍 건너갈 수도 없는 사람이다. 가만히 가슴 두드린 문을 열어주면 삐죽하게 고개를 들이밀던 늦은 손님을 대하듯 나는 물끄러미 앉아 꽃잎들이 물오르는 소리에 젖는다. 천천히 취하려 애쓰는 이들을 생각하며 바삐 지나가는 발자취에 꽃소식을 붙인다. 늦은 소식은 다시 소문이 될 터이지만 그늘에서 켜드는 꽃등은 외로이도 훤하다. 먼저 간 꽃잎들의 흔적이 역력할 때 늦은 개화에 기댄 저 후생이 궁금하다. 감사합니다. 인력시장 새벽 4시는 배고픈 사람들의 마지막 일터다. 반쯤 잠에서 깨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하나 둘 모이는 밤 냄새를 찾는 발걸음들. 노동을 팔기 위해 줄을 선 노란 염색머리의 젊은이. 인력 사무실의 자판기에서
300원짜리 일회용 커피를 꺼낸다. 내일이면 쨍하고 해가 뜨리라. 순서를 기다리면서 커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 마신 후 컵을 구겨서 휙 던진다. 그 순간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던 문신을 한 중년 남자의 가슴에 탁 용문이가 일렁거린다. 아차,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이를 향해 힘내 이 사람아 하면서 구김없이 웃어준다. 지갑 속에 접어두었던 아버지의 환한 미소를 보았다. 계속해서 곽효환, 곽인숙, 이노나, 이규형 시인의 순으로 시낭송이 이어지겠습니다. 꽃을 만드는 손, 곽효환. 쇠다군 파고다 보리수 아래서 나무 밑에서 태어나고 나무 밑에서 성장하고 나무 밑에서 깨우치고 나무 밑에서 성불하고 나무 밑에서 잎 열반한 앙상한 가지를 우거진 나무로 마침내 무성한 숲으로 만든 먼 옛날에 손을 든 그를 보내. 꽃을 만드는 손이 되라고, 그런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 피는 수많은 꽃과 나무들 뒤섞이고 수많은 색과 색들이 어우러지는 그곳이 피안이라고,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차 아니면서 곧 피안이라고. 꼬마 처녀의 남해는 고백으로 흐른다. 각인숙. 남해는 나의 스승이다. 9살 때 고향은 모두 교실이었고 이 밤나무 꽃으로 타오르던 파도는 어머니의 손수건. 바라만 봐도 내 얼굴이 하얘졌다. 성게랑 멍게랑 해삼은 발끝을 간지리고 온빛 멜치는 유자향으로 내 슬픔을 가두려는지 코끝을 문질렀다. 섬이 좋기도 했지만 가끔은 싫은 날도 있었다. 상막의 밤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섬이기 때문. 바다 앞에 서면 생각이 많았다. 기차가 도착하면 다시 기차는 떠났다. 짧은 치마 입은 언니들을 끝없이 동경하며 내 마음은 벌써 기차를 타고 있었다. 나는 무철 향해 뛰는데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바다는 뒤로 달려가기를 반복했다. 내가 여자가 된 후 고향 바다를 바라보면 9살 꼬마 눈으로도 닿을 수 없는 바다는 생각으로 오지 않고 몸으로 올 때가 많았다. 폐쇄된 내 청춘에 남해의 입구에 남해의 기억이 넘실넘실 거린다. 여행 이규형. 그와 여행을 하고 싶다. 두 손 꼭 잡고 바다를 보고 한밤중 휘영청 높이 뜬 달도 보고 싶다. 거칠 것 없이 내게 기대어 지그시 전해지는 따스한 채취를 맡고 싶다. 그와 기차 여행을 하고 싶다. 목적지가 어디라도 나란히 앉아 삶은 달걀도 까먹고 새콤한 귤을 맛보고 까르르 까르르 멈춤 없이 이야기하고 싶다. 머릿속에서 오늘 친구들과 떠난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한다. 집 떠난 그가 전화를 하였다. 나 여기 살고 싶어. 내가 물었다. 누구랑? 마음속에 삶을 넘어갈 수 있는 곳, 너무 좋은 것을 또 담아두는 것은 좋은 일이다. 들뜬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이곳은 벌써 봄 같아. 내가 물었다. 꽃도 피었어?
봄이 되어야만 꽃이 피는 것인가? 마음속의 꽃은 시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하는가 보다. 어제 겨울 여행을 떠난 그가 벌써 보고 싶다. 3. 여행에서 돌아오기로 한 날 그가 전화했다. 저기 하루 더 있다가 가면 안 돼요? 내가 말했다. 애인이라도 생겼는감? 가끔은 꽉 짜인 일상에서 벗어나 얻기 쉽지 않은 여유를 가지려는 것은 건강의 징표다. 그가 다시 말했다. 근데 은행에 이달치 관리비 좀 내주세요. 그리고 또 말했다. 미안해요 여보. 모처럼의 여행 중에 아파트 관리비 생각을 칭찬해야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가 보다. 그런데 내 밥 3끼에는 관심이 없는가? 4. 엊그제 여행 떠난 그가 돌아왔다. 사방에 넘치는 푸른 바다 냄새와 피지 않은 꽃향기를 맑은 눈빛에 가득 담아왔다. 생각지 않던 그리움 속에 한겨울의 봄 소식 전하는 기쁨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단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사람, 일상새에 새로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파도처럼 넘친다. 사람들은 그래서 여행을 하는가 보다. 감사합니다. 덧대어지는 잘못의 첫 번째 행, 이노나. 나의 잘못이 늘어날 때마다 다른 이의 마지막 행을 훔쳐보곤 했다.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아니었는지 맺어지지 않는 나의 기도. 마지막 이전에는 달빛에 쪼개진 물을 밀며 전진하던 두 발이 여겨진 얼굴을 목소리처럼 끼워놓고 간절히 웃던 얼룩이, 서로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기로 했던 귀 먼 밤이, 그 이전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음계가 있었다. 무엇이든 타고 넘는 바람이 있었다. 나무가 있었고 창문이 있었고 구석에 몸짓이 있었다. 나의 잘못은 그 첫 번째 행에 있었다. 저렴한 희망과 가벼운 기대와 바짝 여윈 저녁이 시작되었다. 농담으로 이어졌던 거대한 소용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새의 깃털, 아래로만 가라앉는 무의미. 첫 번째 잘못을 지우고 나니 어느새 두 번째 잘못이 처음인 것처럼 불쑥 드러났다. 그렇게 세 번째가 두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세 번째가 되는 동안 나는 처음과 마지막을 셀 수 없을까 봐 자꾸 덧대어지는 잘못 위에도 잊히지 않는 하나의 순간만을 바랐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잘못이었다. 시인들 무산을 만나다 모든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